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명TV의 이정명입니다.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인연으로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을 다녀왔습니다. 현충원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살다가 한 가지 일념, 다시 말씀드려서 나라를 위한 일념으로 희생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이 쉬고 있는 곳입니다. 이분들이 잠들어 계신 현충원에는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위로는 푸른 하늘을 높이 받들고 아래로는 사람들의 손끝에 닿는 늘어진 벚꽃은 그냥 아름다운 벚꽃이 아니라 특별한 곳에 있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하늘이 돌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나무의 크기는 하늘 끝에 닿은 듯 했고요. 꽃의 화려함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보라를 연상케 하고도 남았습니다. 꽃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넘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저 그 벚꽃나무 하나로 무아지경을 경험하게 하는 나무를 저는 현충원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커다란 홍매화도 있었고요. 진달래, 개나리, 목련 등 봄꽃이 모두 모여서 피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마치 무꽃을 연상시키는 보라색 유채꽃도 바닥에 널리 피어 있어 돌아가신 분들과 그분을 추모하는 분들에게 봄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배가 목적이었지만 평생 보지 못했던 그 나무들의 경이로운 모습, 다시 말씀드려서 엄청 큰 마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1년 중에 지금이 아니고서는 그 꽃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분들 덕으로 보기 힘든 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현충원 참배를 다녔지만 그곳에 그러한 벚꽃나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처에도 참배를 마친 많은 분들이 나무 주변에 모여서 감탄을 하면서 사진 찍기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그 나무를 보신 분들은 아마 매년 그 화려함을 보고 싶어서 해마다 이 시기를 맞춰서 현충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야 모두에게 스마트폰이 있어서 자신과 가족, 친지 등의 애경사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전달할 수가 있지만은 이곳에 누워 계신 분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애타는 사연은 편지나 전부제를 통해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찬란한 꽃처럼 피어나기 전에 운명을 달리한 분들이기에 주변의 그리움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비록 오래전 그분들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현충원에 가면은 그분들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영국의 데이비스 하킨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가 있는데 제목이 그는 떠났다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눈물 흘릴 수도 있고 그가 이곳에 살았었다고 미소 지을 수도 있다. 눈을 감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도할 수도 있고 눈을 뜨고 그가 남기고 간 모든 것을 볼 수도 있다. 그를 볼 수 없게 마음이 공허할 수도 있고 그와 나는 사랑으로 가슴이 벅찰 수도 있다. 내일의 등을 돌리고 어제 머물 수도 있고 그와의 어제가 있게 내일 행복할 수도 있다. 그가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를 기억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소중한 기억을 살려나갈 수도 있다. 울면서 마음을 닫고 공허하게 등을 돌릴 수도 있고 그가 원했던 일을 할 수도 있다. 미소 짓고 눈을 뜨고 사랑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네, 그분들은 떠났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원했던 일을 해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시인이 지역신문에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 날 낭송을 해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사람은 떠났어도 그에 대한 추억과 애틋한 그리움은 산 사람과 함께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신달자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몸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음의 여백까지 있는 대로 휘몰아 너에게로 마구잡이로 쏟아져 흘러가는 이 난감한 생명 이동. 네, 이 시에는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그 대상을 생각하면 사무치는 그리움에
온몸을 떨게 하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움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현충원에 잠들어 계신 분들 덕에 오늘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경이롭게 바라보고 감탄하게 한 벚꽃나무를 볼 수 있는 것도 역시 그분들 덕분입니다. 요즘에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들이 자주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래 밝고 맑고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고 주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잘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도 좋을 듯합니다. 앞서 신달자님의 그리움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예전에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 편지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편지라도 받게 되면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상대방의 마음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기에는 사람의 애틋한 마음과 생각하는 사람의 채취까지 담겨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정명의 행복발전소에서는 붙이지 않은 편지란 제목으로 편지에 관련된 몇 편의 시를 골라보았습니다. 편지를 제목으로 쓴 시를 보면은 먼저 김남조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붙이지 못한 편지지만 이미 대상이 쓰는 대로 문장을 읽어 붙이지 않은 편지가 되었습니다. 눈 내리는 풍경이 연상되는 윤동주님의 편지라는 시도 있습니다. 시인은 눈이 내리지 않는 곳에 가신 누나에게 마음으로 새하얀 눈만 보내는 애틋한 시입니다. 황동규님의 즐거운 편지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일이 힘들고 괴롭지만은 어느새 기다림이 행복으로 승화되어 즐겁지 않은 편지가 즐거운 편지로 바뀌게 됩니다. 또 천양이님의 바람편지는 간절한 소망은 모두 바람이 되어 전달된다는 내용으로 세상의 모든 바람처럼 어디든 가는 바람을 편지로 대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정호성님의 편지와 관련된 시는 몇 편 있습니다. 붙이지 않은 편지, 새벽편지, 그리고 다른 이름의 새벽편지, 그리고 또 기다리는 편지 등이 있습니다. 붙이지 않은 편지에서는 시대의 새벽 속에서 길을 가다 사랑과 자유를 찾아 새처럼 날아간 대상을 축원하는 내용이었고, 새벽편지는 자유의 아름다운 대가에 대한 고뇌를 표현을 했습니다. 또 다른 새벽편지에서는 그리움은 죽음보다 괴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기다리는 편지에서는 이미 편지를 받았지만은 절절한 그리움으로 편지를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고 이승만 박사의 부인이셨던 프란체스카 도너리의 젊을 때와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 그대로 보여서 사람들을 감동시킨 연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에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그러면서 커가는 그리움, 여기에 더해지는 행복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정호성 시인의 시, 또 기다리는 편지는 제목만 보아도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주인공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크고 간절해서 또 편지를 기다립니다. 그리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커져서 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기다리는 편지, 정호승. 지는 저녁 해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날 저문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 빈 글에 뜨면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해마다 첫눈으로 내리고 새벽보다 깊은 새벽섬 기슭에 앉아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사랑하는 그대에 대한 절실한 사랑과 기다림입니다. 시의 도입 후에는 그대를 계속 사랑해왔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무슨 일인지 그대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마음속에는 외로움도 있고 쓸쓸함과 허전함도 있지만은 후반부에서는 기다림조차도 행복으로 느껴질 만큼 그대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를 생각하면
또 떠오르는 시가 한편 있습니다. 바로 유치환님의 행복입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비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시작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연에서는 요즘 세대들이 접하지 못한 한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전보지라는 단어입니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바로 이 연에서 전보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매체가 발달되지 못한 시대 급한 일을 빨리 전하는 방법은 우체국을 통한 전보였습니다. 글자 수를 최대한도로 줄여서 내용만 간단하게 적어 가장 빠른 시간 내 사람이 달려가서 전해지는 전보지는 참으로 많은 사람의 가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현충원에 계신 분들의 가족들도 그 전보지를 받고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라져가는 단어가 된 전보지, 이렇게 시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사랑을 하는 것은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이렇게 시는 끝납니다. 편지를 통한 그리움이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죠. 사랑의 편지를 쓰게 하고 행복을 주고 사랑의 소중함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네, 이와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시가 황동규님의 즐거운 편지입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편지의 내용은 즐겁지 않은 편지가 되어야 함에도 제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편지, 황동규.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은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던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전반적으로 시에는 기약 없이 사랑의 대상을 기다려야만 하는 고통이 표현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그럼에도 시에는 자신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기다림으로 바꾸고 자신의 사랑이 끝난다 해도 변함없이 그대를 사랑하는 자세를 가질 것임을 골짜기에 퍼붓는 눈, 그리고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즐겁지 않은 편지가 즐거운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힘들지라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편지는 사람의 심성을 가다듬어 줍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추스리고 세상의 시끄러움이 잠잠한 그런 시간에 편지를 쓰죠. 때로 애써 용기를 내어 썼지만은 쓰고 나서 읽어보면은 내용이 유치한 것이 많고, 그래서 부끄럽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내 버리고 마는 일도 많습니다. 김남조님의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그대만큼 나를 외롭게 한 이도 없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꼭 울게 된다. 그대만큼 나를 정직하게 해준 이가 없었다. 내 안을 비추는 그대는 제일로 영롱한 거울. 그대의 깊이를 다 지나가면 글썽이는 눈매에 내가 있다. 나의 시작이다. 그대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 한 구절을 쓰면 한 구절이 와서 읽는 그대. 그래서 이 편지는 한 번도 붙이지 않는다.
네,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대로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는 자신의 모습과 감정을 있는 대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때는 눈물도 나오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대와 같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붙이지 못해도 이미 자신의 마음은 전해졌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사람이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미국의 레이첼 리먼필드라는 시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시에서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재미없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봄날 같은 밝은 기운을 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일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몹시 피곤해진다는 것.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속 생각이 모두 움츠러들어 마른 잎처럼 바삭거린다는 것. 그러나 더 이상한 일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 생각이 갑자기 환해져서 반딧불이처럼 빛나게 된다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은 어릴 적에 집 근처에 있는 숲에서 꽃을 따다가 집시들의 무리와 만났는데 당시에 소문으로는 집시들이 아이를 납치해 간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서 시인은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고 달아나다가 철조망에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자 한 집시가 다가와서 아이를 안아 무사히 땅바닥에 내려주었고 겁이 나는 아이는 길을 빠른 걸음으로 건넌 뒤에야 건너편에서 집시들의 환한 웃음을 보고 집시를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이는 소문과는 다르게 밝은 마음을 가진 집시를 만난 것이죠.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밝은 만남의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인디언 수호족의 기도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안에서 걷게 하시고 내 두 눈이 오래도록 석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만든 물건들을 내 손이 존중하게 하시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예민하게 하소서. 그리고 중반에 내 형제들보다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적인 내 자신과 싸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소서. 그래서 저 노을이 지듯이 내 목숨이 사라질 때 내 혼이 부끄럼 없이 당신에게 갈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끝납니다. 자신의 마음 챙김에 대해 철저했던 인디언의 모습입니다. 기왕에 마음 챙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던 수도자가 수도원장에게 자신은 이제 이 수도원을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수도원장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수도자는 수도자들은 시끄럽고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곳에서 계속 수도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수도자의 얘기를 듣고 난 수도원장은 말합니다. 형제여, 이해하네. 가둬졌네. 하지만 가기 전에 내가 자네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하겠네. 수도자가 눈을 크게 뜨고 묻습니다. 무슨 부탁이십니까? 그러자 수도원장이 물을 가득 채운 유리잔을 들고 수도원을 3바퀴만 돌아주게. 하지만 물은 단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되네. 그런 다음에 그 일을 마치고 떠나주게. 수도자는 그까짓 거 금방 할 수 있었고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물컵을 들고 수도원을 3바퀴 돌고 나서 수도원장이 갔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컵을 들고 수도원을 3바퀴 돌았습니다.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떠나려는데 수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보게, 자네가 물컵을 들고 수도원을 돌 때 다른 수도자들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는가? 혹시 잡담을 하거나 언쟁을 벌이는 것을 보았는가? 그 말에 수도자는 그런 거 듣지도 보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다시 말합니다. 그 이유를 아는가? 자네가 유리잔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기에 다른 소리는 자네 귀에 들리지 않은 것이네. 물컵에 있는 물을 흘리지 않기에 온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자네의 귀에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이네. 조용히 듣고 있던 수도자를 향해 원장은 말을 또 이어갑니다. 자네가 어느 수도원으로 가든 잡담과 논쟁과 부정적인 말은 있게 마련이네. 천국에 가지 않는 한 누구도 소란스러운 새 속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
그럴 때 자신이 들고 있던 물컵에 집중해야 한다네. 자네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자네 수행을 방해하지 못할 걸세. 자, 그럼 떠나가도 좋네. 수도원장의 말을 들은 수도자는 그때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태우지 않고 빛나는 별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제 그리움과 기다림과 사랑과 행복으로 쓰는 편지에 관련된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이정명의 행복발전소 그 4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프란체스카 도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 이승만 박사의 부인이 되는 분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승만 박사와 주고받은 편지에 들어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번역을 한 듯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사람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사람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그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길지 않은 시지만 참으로 진실되고 솔직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는 내용입니다. 젊은 세대가 사랑을 고백할 때 가끔 쓰는 말,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말처럼 강력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시대의 흐름을 타고 점차 우리 곁을 떠나가는 우리들의 정다운 것들 중 하나인 편지. 그러나 시대의 물결이 편지를 흘려보내도 그 편지와 함께 살아온 우리는 편지를 간직하며 오래도록 추억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시를 통해서 세대를 넘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편지를 추억하고 한 장의 편지를 남기는 것도 순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줄 압니다. 이정명TV가 보내드리는 이정명의 행복발전소 그 4번째 이야기 붙이지 않은 편지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정명의 행복발전소는 매주 금요일에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창작동화, 시간과 지혜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어른들을 위한 동화, 바다를 모르는 소년 이야기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바다를 모르는 소년은 이제 그 7번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정명TV를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봄 되시기 바랍니다.